님이십니다. 네, 오동훈 공수처장님. 네. 작년 내란 직후에 12월 달 법사위였는데 제가 예. 잠깐 멈춰주세요. 네, 정정해 드리십시오. 네, 아닙니다. 하십시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동훈 처장님, 작년 12월 달 법사위 회의에서 제가 수사 철저히 하시라라고 촉구드리면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부터 빨리 구속하라 라고 촉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합니다. 예. 그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어제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당한 거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수사를 좀 빠르게 진행했으면 이 내란의 실체가 조금 더 빠르게 확인될 수 있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인용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당시 그 의원님께서 참 큰 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소리가 참 크시다는 생각에 그때 좀 개인적으로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 그 안에 그 엄청난 통찰이 있다는 것을 지금 새삼 깨닫습니다. 법사위는 뭐 여러 가지 공수처장으로서는 많은 공부가 되는 자리입니다. 예. 네. 하여튼 지금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으실 건데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뒤늦게 또 그때 수사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라는 얘기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 예. 그 관본권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서 또 신속하게 감찰을 지시하셨고 대검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잠깐 주시긴 했는데 빠르게 지시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다라는 한계에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 자체가 검사가 관여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찰을 여전히 다시 검사들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70년 동안 우리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게 하고 제대로 자정 기능을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던 것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감찰을 지금 검찰이 어쩔 수 없이 감찰부장이 대검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다시 감찰을 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철저하게 감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대검에서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해서 수사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수사 전환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는 부패 그리고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 검찰권을 과잉 생산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무한정 늘려놨던 것을 지금 법무부 장관님께서 원위치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또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맥상통하게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검찰에게 검찰을 수사하기 위해 영장 청구하면 다 기각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것 같고 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건은 수사관만 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 또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 2조 제14호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행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그래서 이것은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올라온 특검법에도 이 관본권 증거인멸 사항을 명시적으로 수사 대상으로 아예
집어넣은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 중이긴 하지만 자칫 위법 수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김건희 특검에서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이 통과되면 혹은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미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건을 이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하여튼 뭐 특검법이 또 개정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준비를 하고요. 어쨌든 검찰에서 지금 대검에서 감찰하고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지 정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검찰을 보여준 제19 감사하기에 그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냐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찰 수사하고 만약 법안이 통과돼 갖고 특검에서 요구한다면 즉시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지금 통과되기 전이라도요. 이제 관봉권이 건진법사의 집에서 나왔다는 것인데 그 관봉권의 출처가 지금 봐서는 통일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목걸이를 받아서 전달했던 사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뭐 받았던 것들이 이미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돈의 출처 자체가 수사 대상이고 그 돈의 출처와 관련된 수사 증거인멸도 역시 수사 대상이라 지금 이미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예. 신속하게 이첩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PPT 한번 보여주시죠. 잠깐 방금 얘기 나왔긴 한데 내란 특검이 지금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검, 서울구치소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내란의 밤에 장관 간부회의하면서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검토 지시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랑도 한 3번 정도 통화한 것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을 지금 법무부에서 전원 확인했는지와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특히 운영지원과나 기조실 등에 있었던 직원들 1분만 주시면 네. 운영지원과나 기조실 등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수사나 감찰이나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차원에서 당시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내란에 어떻게 협조했는지에 대한 진상 조사를 그래도 실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감찰의 일환으로서라도 아니면 진상조사의 방식으로라도 법무부 내에서 직접 하기 어려우시다면 특별 어떤 위원회를 꾸리고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라도 해서 진상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이 협조하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교훈을 한번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위원님 말씀에 전적 공감하고요. 12월 3일, 4일에 걸쳐서 법무부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면밀하게 조사해 갖고 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